안녕하세요. 원로와의 대화의 진행을 맡은 정한용입니다. 오늘은 신경정신의학회 정말 원로를 모셨습니다. 민병근 박사님을 모셨고 오늘 원로와의 대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을 2번 역임하셨고 한일 젊은 정신과 의사 합동연수회 한국 측 대표를 현재도 하고 계십니다. 서울대, 수도의과대학, 가톨릭의대 세 군데 대학을 근무하셨고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초대학장, 초대 의무부총장,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초대학장 및 초대 의무부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의료원 의료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저희가 제일 먼저 드린 질문이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신지 근황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근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달력 나이로는 96세입니다. 내일 모레가 99세예요. 예. 그쯤 됐는데 여기 감히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그냥 나와 있는 게 참 그런데요. 사실 지금은 다 놓고 벌써 20여 년을 그냥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나이 많아서 먼 데도 못 나가고요. 그냥 집안에서 그리고 아파트촌 도는 것도 그저 하루의 일가 중에서 고맙죠. 뭐. 그렇게만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나는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드린 질문은 정신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기라고 하면은 제가 제1회 의사국가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예. 같이 졸업한 전문의사들은 2년 선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우리는 시험을 왜 치느냐. 2년 더 공부했는데 의사가 되라고 그래서 됐으면 됐지. 뭘 또 선배가 되는 의사도 있는데 왜 시험을 쳐야 되느냐. 이런 말들을 저희 클래스에서 많이 했어요. 법이 그렇게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제1회 의사국가고시를 치르고 의사가 됐는데요. 정신과를 하게 된 동기는 그러니까 전쟁이 막바지에 달한 휴전 직전입니다. 동기를 말씀드리려면 그러니까 우선 목숨을 건져야지 뭐를 하겠더라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정신과를 해야지 목숨을 건지겠구나. 그 이유는 정신과의 유석진 교수님은 제가 사실은 2학년 때부터 따라다니던 교실의 교수님이고요. 훌륭한 교수님 교실에 쫓아가야 뭘 배우니까 그 첫 번째로 꼽힌 게 정신과 하시는 유석진 선생님이 우리 학생 때도 유명한 선생님. 그리고 그 밑에서 있었던 최선배라고 최지철이라고 있었는데 저의 2년 선배인데요.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그러니까 학생 때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사는구나. 거기 가봐야 되겠다. 유명한 교실이고 유명한 교수님이니까 찾아가서 우선 목숨부터 살려주세요 하고 필요할 때 갔다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군대 계실 때 그럼 기왕에 하려면은 선생님이 들어와서 배워야지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이 말씀을 드렸죠. 살려주시면은 정신과를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 말이 교수님이 감동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제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네. 선생님 이제 그 이어서 선생님 질문해요. 이제 선생님이 의국 생활을 한국에서도 좀 하셨고 미국에서도 하셨고 네. 소아정신과도 하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이제 의국 생활에 대한 질문이고요. 네. 의국 생활에 기억나 아까 유석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선생님에 대한 말씀하고 의국 생활을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국 생활은 제가 수도 의과대학 그게 네. 고대 전신이거든요. 예, 예. 거기서 이병년 교수님하고 그 밑에서 전임 강사를 하는 것이 의국 생활의 출발인데요. 네. 말이 의국이지 뭐 사람이 없잖아요. 예, 예. 이병년 교수님 모시고서 혼자 뛰는 거죠. 네, 네. 송남호 선생님, 선생이 송남선, 예. 네, 레지던트 한 사람이에요. 네. 한 사람 놓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게 이제 레지던트 의국 생활인데 예, 예. 꼭 그럴 때는 이병년 교수님이 아침 8시인데 출근해가지고 네. 둘이 얘기할 동안에 네. 와 있어요. 예. 그럼 세 사람 놓고 그 미국서 공무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교과서가 있으니까 뭐 예. 교과서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미국 교과서니까 예, 우리나라 말고는 예.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 펴놓고 레지던트 1년 차 때 공부하던 얘기. 네, 네, 네. 한국에서 한 거, 미국에서 공부한 거. 저는 레지던트를요, 한국에서 4년을 했습니다. 네. 1년은 이제 전문의사로 근무한 거지만요. 예. 하여튼 미국 가서 다시 3년을 되풀이하니까요. 예. 7년을 레지던트 한 거나 마찬가지. 예, 예. 그 바보가 아니면 7년만 하면 우수해지는 거예요. 예. 재수하고 또 재수한 놈이니까. 네. 미국 가서 레지던트 할 때는 1년차 할 때부터 유명해졌습니다. 제가요. 네. 그래서 1년차로 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의국 생활하는 내용, 뭐 이런 것을 인쇄물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네. 내 얼굴이 나오고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고대 전신 수도국가대학에 1년을 하고 딱 1년을 하면서 교과과정을 이병년 교수하고 나하고 명어진 선생의 아버지 명주환 교수님이 예. 우리 두 사람이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예, 예. 그런데 유석진 교수님은 군대에서 정신과 왕이고. 네. 그래서 의국 생활을 한 1년을 했는데 우리가 한 일 중에 중요한 것은 전임역 강사지만은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을 미국식으로 다 바꿔놓자고 네.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예. 이병년이 교수가 오케이를 하셨어요. 네. 함부로 미국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서울대학도 못하고. 예, 예. 수도의과대학에서 네. 1년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미국식으로 바꿔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는 네. 그 바꿔놓은 내용은 예과 교육을 의과대학에서 담당한다. 네, 네. 네. 의과대학 전체의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6년을 다 담당하는 게 미국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얘기를 해서 이병윤 교수가 그 우리 아버지한테가 얘기를 쳐. 서울대학 명주환 교수님. 네, 네. 그리고 유석진 교수님한테. 네, 네. 우리 둘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왕이거든. 젊은 사람의 대표자니까. 예, 예, 예. 자기네들 할 일을 우리가 대신, 심부름을 예, 다 예. 학회 일은 다 가서 예, 예. 대신하니까 네, 네. 우리 같은 사람도 없죠. 뭐. 그러니까 그걸 가서 그걸 인정을 받아서 수도의과대학이 예과 2학년까지 과대학에서 다 맡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동안에는 임상 강의만 하니까는 3학년 때 강의로 정신병 강의만 하고 1시간. 예, 예.
그리고 4학년 때는 실습 강의가 예. 와서 실습생한테는 예. 끝나는데 이것을 본과 1학년이 아니라 예과까지 길어졌네. 들어가서 예, 예. 주당 6시간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오, 예. 미국식 스타일이죠. 네, 네. 도저히 할 수도 없는데 이병윤 교수가 좋다 해보자. 예, 우리 둘이 오면 된다. 예. 아, 그럼 고맙다고 가자. 그걸 가서 의과대학에서 학장실 교수회의 가서 예. 설득으로 예. 시간표를 다 내놓고 예, 미국 시간표, 예. 한국 시간표에 비교해 설명하시고. 설명을 하고 예. 전체 교수회니까요. 네, 네. 그랬더니 그건 다 뺏어가면은 우리는 뭐하냐. 다른 과 선생님들이요. 예. 다 당신네들이 할 게 있다. 그리고 정신과에서 다 논아주면 갖다 배워서 해라. 네, 네. 그게 미국식이다. 예, 예. 선생님 이어서 선생님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정신의학 분야 중 주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학회 이외의 활동 분야에서 제목을 한국 청소년 문제를 주제로 네, 네. 발표하고 예. 그걸로 생활을 하고 예, 예. 교실도 그렇게 해서 움직여야 예, 되게끔 예, 예. 만들어 놓은 것이 예, 지가 한 업적인데요. 예, 예. 아동 청소년 네, 네. child and adolescent 예, 예. psychiatry 이걸 통틀어서 한 대 묶어서 전문을 하는데 네. 미국서 그렇게 저는 하고 왔죠. 예, 근데 예. 여기 와서 보니까는 아동까지 하다가 내가 환자가 많아지고 네, 네. 간 시간은 부족하고 네. 해야 할 이야기도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초점을 좀 줄여서 아무도 안 하는 청소년 문제를 네, 네. 접어들은 겁니다. 예, 예, 예. 한국 청소년 문제 연구 소장을 제가 예, 했습니다. 예. 이 대학에서. 예, 예. 이 대학이라 그러면 지금 중앙대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 청소년 문제 연구 소장으로서 예. 청소년 문제에 관한 연구를 한 것은 예. 사실은 중앙대학교예요. 그러시죠? 중앙대이시죠.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 말씀 제가 들었는데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의 활동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3년서부터 제가 레지던트 시작을 했으니까 네, 네. 학회 활동으로 그대로 시작부터 예, 예, 예. 퇴직할 때까지 쭉 이어오셨던 일이시죠? 다 이어왔던 얘기인데요. 예, 예. 프로이드 탄생 101주년 기념 학술 대회를 합니다. 예. 그건 유석진 교수님이 계실 때 내가 미국에서 살면서 1년 전에 100주년을 하는데 56년도입니다. 네. 프로이드가 56년 출신이에요. 예, 예. 출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있을 때 보니까 100주년 기념 행사라는 것이 미국 정신의학회 각 지방의 유명 대학이 병원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네. 세계적으로 하니까. 예, 예. 각국에서도 다 하고. 네, 네. 아, 근데 한국에서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편지를 하니까 정말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는, 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거. 예. 하는 척이라도 하십시오. 예, 이제 예. 부탁하고서 프로그램 팜플렛 자료를 다 주소마다가 네, 네. 유석진 교수한테 갖다 드리고요. 네, 네. 한번 구상해 보시고, 예. 원래 집담에 비슷하게 5월 달에 못 하시면은 7월이고 8월이고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발표는 100주년 홍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예, 뭐 예. 꼭 출생한 달에 예. 안 하셔도 예. 그 해는 하십시오. 예. 제가 가서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네. 그거 하면 됩니다. 발표는 선생님께서 하신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이제 심포심이 프로이드에 관한 업적이 많잖아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한 것이 프로이드 최초의 정신과 의사로서 유명해진
1886년에 한 업적을 제가 예. 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것이 프로이드하고 무로야, 유진 무로야의 예. 합작이에요. 네. 중대에 이제 가서 초대 학장하시고 의무총장 하실 때 말씀하셨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울산 의대를 만들 때도 큰 공헌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병영 교수하고 한 교직. 네. 잠시지만은 그 예. 중요하거든요. 역사, 한국의 정신의학 역사를 논의하고 그동안에 없었던 미국식 역동 정신의학을 실제로 미국식으로 하는 나라가 한국에 없는데 그 이병영 교수가 고대에서 그거를 하도록 했지. 한 2, 3년 후에는 고대를 갔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전국이. 네. 고대에 수도 의과대학에서 예과 학생들이 저를 좋아하고 다 강의들 받으러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대 출신들이 이제 정신과에 지금 잘하고 있는 저의 교실 강의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김유광 선생님이요. 저희가 송수식, 송수 선생님, 곽동일, 뭐 많죠. 그리고 대한정신의학회의 이사장 출신에다가 학회장, 분과학회장 여러 군데 출신이고 개업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먼저 제대로 6학년까지 정신과를 하면서 배운 선생이 개원이 세상에서 왕자를 푸는 것은 고대 출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됐던 것이죠. 고대이셨고, 제가 하도 이제 청소년 문제가 유명해지니까 그게 중앙대학교에서 저희들을 사갔죠. 그래서 자동으로 그냥 뭐 몇 해 살다가 박사가 의학 박사가 끝나면서 바로 중앙대학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대에서 처음부터 나를 높은 감투를 주시자고. 저는 학장님 하셨고 의무부총장님 하셨고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새로 만드는 정신과 의사가 없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호텔에 가서 방에서 그 자료 의과대학 만드는 작업 한 1년도 안 걸리는데 자료는 뭐 문교부 각 대학에서 주워 모아가지고 특별 인가를 맡는 겁니다. 이제 6학년까지 의과대학을 장학할 수 있는 첫 번째 대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대인가요? 중대. 그것이 중대입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다음에 울산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만드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해먹습니다. 선생님 다 하셨죠. 그런 동안에 내가 학회장도 두 번이나 한 것이 70년대 문을 여는 학장을 민병근이가 해라. 70년대 학회장을 했어요. 그동안에 외국 다니면서 다 배운 거 가지고 하니까 쉽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그 대학에 대한 말씀은 그런 정도 간략히 듣고요. 저희가 늘 환자를 대하니까요. 이제 저희가 정신질환을 보통 받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전할 말씀 있으시면 이런 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가 됐으니까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고 주사 맞으러 약 먹으라 그러면 그대로 하고 입원하라 그러면 하고 나가라면 나가고. 그러니까 의사가 왕이 아니에요. 환자는 저 밑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요.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거꾸로예요. 의사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환자를 왕으로 모셔라 하는 것이 그 철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네, 네. 미국도 그런 걸 초창기로 역동 정신의학, 정신분석학을 배우기 시작한 50년대니까요. 그들도 전쟁하고 뭐 비슷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도 초기고 저도 가서 초기 연령 때 가서 배웠으니까는 경력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는 그래 환자를 보는 그때 제 나이가요. 40대 초반이거든요. 네, 네. 환자를 보려면은 모르면은 실력이 없으면 더 잘난 척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네. 큰 소리 더 치고.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그게 반대더라고요. 네, 네. 정신과 치료하는 의사가 치료자, 환자 관계를 정확하게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환자를 위해서 서비스하라는 거죠. 봉사하라는 거예요. 잘났으니까 잘난 척 하지 말고 못난 사람, 아픈 사람을 도와줘라. 그러니까는 환자 위해서 네가 있는 거야, 의사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왕이요. 왕으로 모실게. 그 대신 기술적으로는 내가 왕이고 너가 따라와야 돼. 그건 인간적으로는 네가 왕이야. 그런 식이 미국서 배운 대로 그걸 했죠. 그러니까는 환자를 높여줘라. 불쌍한 거를 위로해줘라. 선생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신의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늙어서 말씀이 잘 될까 모르겠네요. 하여간에 우리나라 정신의학이 나아갈 방향은 만날 옳게만 나간 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시니까 질문을 하신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짐작하는 문제의 초점은 정신과 의사를 위해서 환자들이 있고 병원이 있는데 학생들이 있고 가만히 내가 정신과 학회 회원이요, 유명 교수다, 좋은 병원의 의사다, 개인 병원이건 종합병원이건 잘하는 의사라고 해서 잘난 척만 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이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는 건 꼭 정신과 환자만이 아니잖아요. 그 가족, 그 이웃, 친구들 또 그 관계 중에는 내가 전문을 하는 내과 의사, 외과 의사도 다 나의 상대자고. 그 사람들을 주인의식을 갖게 해라. 문제의 주인은 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정신과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이제 말씀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96세 연세 말씀하셨는데 그 본인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내가 90 몇 살이 돼가지고 건강 관리하는 장수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95세, 6세가 될 때 지금 건강하게 사는 정신과 의사가 되려면은요, 20대에서부터 잘 관리하고, 30대에서 관리를 잘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올해까지 쭉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듣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장수에 속하는 정신과 선생님 오늘 모시고 원로와의 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민병훈 선생님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